청해는 최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김동지의 위대한 교시와 찬란한 성대모사를 인민 모두에게 듣게 하고자 오디오 프로 아돈 T3 블루투스 스피커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그동안 헛소리, 개소리, 뻘소리로 귀가 피로했던 조선 인민들을 위해 음향 기술자들이 역학, 깊은 저음, 음압을 풍부히 살려 음향 설계를 해왔던 터 아돈 T3 블루투스 스피커는 벨의 전화 발명 이후 최고의 역작이라 하겠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50% 중간 출력으로 30시간 가동이 가능한 대대로 만세의 칭송을 받을 최고의 배터리 수명을 보장하도록 지시하신 바 어버이 영도자의 하해와 같은 은총과 은덕에 온 인민이 감흡하지 않을 수 없다. 최고의 블루투스 스피커 아돈 T3 블루투스 스피커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지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소식,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모 씨와 관련된 소식, 이렇게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한겨레,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선관위,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 판정. 경향신문, 김기식 금감원장 14일 만에 낙마. 국민일보, 김기식 결국 퇴진. 동아일보, 선관위 위법 판단에 김기식 사퇴. 서울신문, 셀프 후원 위법 결론, 김기식 낙마. 세계일보, 버티던 김기식 결국 낙마. 이런 제목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정치자금 5천만 원을 후원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의 발표 뒤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김경수, 드루킹의 인사 추천 청와대 전달했다. 중앙일보, 드루킹이 추천한 총영사 청와대 백원우가 직접 만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김경수, 드루킹의 인사 추천 청와대에 전달 후 거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김모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모 씨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청와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탈락시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 씨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도 해서 거리를 두었는데 집요하게 인사 요구를 계속했다.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내용을 전달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에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드루킹 김모 씨가 추천한 사람을 올해 3월 청와대로 불러 1시간가량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전히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해 특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타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 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김기식 원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016년 당시 김기식 의원은 자신의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기부했는데요. 어제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식 원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2016년 당시 김기식 의원은 더 좋은 미래에 기부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선관위에 문의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현건 의원은 다음과 같이 따져 물었습니다. 2016년 당시 김기식 의원이 선관위에 후원금 처리 내역을 신고할 때에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김기식 원장의 진퇴 여부를 떠나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어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영결식과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런 행사가 정부 주관으로 열린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영결식은 망자를 떠나보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제 영결식을 끝으로 안산 합동분향소도 문을 닫습니다. 영결식과 추도식에는 유가족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 안산시 주산 만여 명의 추모객들이 모였는데요. 추모객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4주기이자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재해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했는데요.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영결식에서 있었던 이낙연 총리의 추도사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도덕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얼마나 박약한 의식과 체제와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께 얼마나 큰 불행을 드리는지를 일깨웠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거짓을 주장하는 짓이 얼마나 잔인한 범죄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현민 전무가 광고 대행사 사람들과 회의 자리에서 유리컵을 던졌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귀국한 조현민 전무 측은 유리컵을 던지지 않았고 물도 뿌린 적 없으며 컵을 밀치기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광고 대행사와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항공 측 관계자로부터 조현민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조현민 전무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컵을 던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현민 전무가 상대방을 겨냥해 컵을 던졌거나 상대방을 다면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김모 씨는 매주 월요일이면 본사 6층 전체에 욕설 섞인 고함이 울려 퍼진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6층은 조현민 전무의 집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직원 김모 씨는 본사 6층에서 EMQ가 뜨면 모두가 긴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EMQ는 조현민 전무의 사내 코드명입니다. 조현민 전무의 영문명인 에밀리의 마케팅 퀸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김 씨는 주로 조현민 전무 아래에 있는 임원들과 팀장들이 화풀이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EMQ의 직속 부서인 스카이패스가 특히 집중 타깃이 됐는데 작년 한 해에만 팀장이 3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고객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이 속한 한진그룹의 계열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로 마일로 호텔로라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약 가능한 호텔 5곳 가운데 국내의 3호텔은 모두 칼호텔 네트워크 소속입니다. 칼호텔 네트워크의 부사장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고 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입니다. 나머지 외국의 2호텔도 모두 한진그룹 소유인데요.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임박한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진 계열사의 매출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항공업계는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좌석수를 전체의 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은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는데요.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무가 국적기인 진에어 등기 임원에 불법으로 올랐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대한항공은 대기 발령과 함께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 임원에 불법으로 올랐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는 2010년부터 6년 동안 사내이사로 등재됐는데요.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 임원으로 오를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이 종료됐지만 과거의 불법 사실도 항공사업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게 국적기의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추미애 대표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반복되는 재벌 2, 3세들의 갑질 행태는 재벌에 대한 공분과 재벌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만 높일 뿐입니다. 저는 작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법과 갑질을 반복하는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금수저 하나 물고 태어난 덕에 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윤리의식이 부족해도 경영권에 무임승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희생 위에 쌓아올린 금자탑에 책임감 대신 천박함으로 일관한다면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분명한 페널티가 매겨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들은 전부 사회적 무리를 빚었습니다. 사법당국은 조현민 전무의 갑질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 대해 과연 국적기의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김모 씨는 인터넷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모 씨가 댓글 작업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의 사무실 임대 비용이 모두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대표로 있었던 출판사 느릅나무는 댓글 추천수 조작을 위한 비밀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 씨는 매주 이곳에서 자신이 만든 온라인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을 상대로 유료 강의를 해왔는데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은 간판만 출판사였을 뿐 실제로는 카페 회원들의 오프라인 모임 장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느릅나무의 임대비용 3억 원의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국민일보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김모 씨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교주처럼 행세하며 회원들을 통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 관계자들은 드루킹은 일본 친문설을 예언하며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행동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드루킹 김모 씨는 문재인 정권은 예수의 선서를 한 자들로만 꾸려졌고 그들에겐 로마가 조국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배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김 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는 MB와 노 대통령의 최측근 둘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150개 그리고 약 3,000개의 언론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경수 의원이 비밀 대화방 메시지들을 한 건도 읽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김경수 의원에게 한 인사청탁이 성사되지 않자 올해 3월부터 협박을 시작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때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까지 약 20일 동안 김모 씨는 약 100개의 메시지를 김경수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비밀 대화방을 통해 보낸 이 메시지에는 모두 3,200개의 최신 인터넷 기사 주소가 들어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김경수 의원은 김 씨로부터 받은 비밀 대화방을 한 차례도 열어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경수 의원은 일반 대화방을 통해 김 씨가 보낸 메시지는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두 30건의 메시지가 오간 이 일반 대화방에서는 대부분 드루킹 김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고 김경수 의원은 고맙다처럼 의례적인 답변만 일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대선 이후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추천했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의 발언 들어보시죠. 당연히 안 되면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가을쯤에 파주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대형 로펌에 계시기도 하고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그 이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검증을 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부적합 결론이 나자 그때부터 드루킹의 태도가 돌변했다. 김경수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속 반협박을 해오는 통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이를 알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북한과 미국이 대화 채널을 가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기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상황이었죠.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북한과 미국의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 채널이 가동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접촉 이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즉 ICBM급 화성 15형 미사일의 발사를 뒤로 미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삼갔습니다. 미국 역시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진행하면서도 자극적인 발언은 중단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같은 시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네요. 이상은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MBC는 오전 11시 1분 승객 전원을 구했다는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승객 477명은 전부 다 구조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목포 MBC는 전원구조뉴스가 오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백목항 쪽에 있는 그 이장한테 처음으로 우리가 이 전원구조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빨리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방면으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원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MBC의 그 박성우 부장한테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내 말을 못 믿겠으면은 내가 핸드폰 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 현장 수색 구조 요원하고 직접 통화를 해봐라. 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전원구조가 아니라는 전화를 4번이나 했지만 서울 MBC는 1시간 반 동안 8차례에 걸쳐 같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전원구조 자막도 9차례나 방송됐습니다. 전원구조 뉴스를 듣고 구조하러 갔다가 되돌아간 민간 잠수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 MBC의 취재를 지휘했던 김선태 전 보도국장. 세월호 희생자를 생각하면 내가 진짜 그때 조금만 용기를 가지고 좀 속보를 냈으면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왜 죄책감은 목포 MBC 보도국장의 몫이어야 하는가? 목포 MBC는 이후 서울 MBC가 망가지는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열심히 보도해왔는데 세월호 참사 사주기를 맞아서는 지난 2014년 검찰이 참사 6개월 만에 발표한 수사 결과입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인 오전 8시 49분 기울기는 30도, 침수는 1층 화물칸과 선미 램프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러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 순간 세월호의 기울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선박 내부 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적과 고박 불량, 조타 과실 등을 원인으로 발표했던 검찰. 세월호가 인양된 뒤 새로운 침몰 원인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월호를 인양하지도 않고 침몰 원인을 과적 등으로 결론 내려 서둘러 참사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자문단 보고서입니다. 보건성 불량과 조타 실수, 화물 쏠림 등을 사고 원인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2달 간격으로 잇따라 나온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도 결과가 비슷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많은 의혹이 남아있고 선체 인양도 되지 않았는데 6개월 만에 너무 빨리 침몰 원인을 규정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체조사위 일부 위원들도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의 42분의 1 크기인 모형 선박입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지난 2014년 다양한 조건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도 실제 세월호 사고와 같은 급격한 선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유항주 모형 실험도 진행됐는데 화물 쏠림 때문에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다릅니다. 추측해 보건데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은 하고 있고요. 선체 인양도 안 됐고 중요한 실험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침몰 원인을 결론 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실험으로 추가적으로 더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서둘러 결론 내고 덮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도 한 발 앞서가서 규명하는 목포 MBC. 해경 직원과 이 선장이 1시간여 뒤 나타난 곳은 해경 직원 집입니다. 집에서 머물던 이 선장은 다음날 정오쯤 해경과 함께 집에서 나옵니다.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선장을 해경 직원의 집에 재우는 특혜까지 줬습니다. 14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지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형 사건 같은 경우는 조사를 했으면 바로 영장 준비를 하고 신병을 확보를 위해서 유치장에 계속 구류를 해놓고 영장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이 같은 지시를 누가 왜 했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 정장만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해경. 구조 실패의 책임으로 조직이 해체됐던 해경이지만 당시 지휘부 일부는 승진까지 했습니다. 4년 만에 정상화된 공영방송. 요란한 참사 추모 특집 기획 취재 이전에
세월호 가족의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 백목항에서 나를 2번 죽인 건 여러분들의 사장이 아니고 그 현장에 있던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던 이 가족의 말도.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씨발려나.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네오PC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세트 맛보셨습니까? 200g 이상의 최상급만을 엄선한 네오PC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세트는 최고의 육즙과 풍미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입에서 녹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드루킹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는 사람이었는데 좀 이런 정도까지는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고요. 어제 오늘 쏟아지는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참 사기꾼들의 철칙 1번이죠. 구라를 칠 거면 크게 쳐라. 뭘 했다 안 했다라고 논쟁이 붙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건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크게 치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 미국에 있었다. 그렇게 쳐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오사카 총영사 문제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큰 스케일의 이야기였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 드루킹이 또 워낙 고서에 능하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언의 은사. 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이었군요. 통일을 해서 남북한에서 쪽이 만주벌판에서 몽골까지가 한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에 초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취임을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 어제 CBS 인터뷰에 나온 경공모 현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오사카 총영사를 골랐던 이유가 일본 열도가 곧 침몰할 예정이고 침몰하는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그 난민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를 조율할 사람이 필요해서 오사카에 사람을 보내기를 결정을 한 거고 그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그 사람이 만주, 북한, 한국 이렇게를 일본 난민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로 풀면 이런 거죠. 드루킹이 사람들 모아놓고 설명해서 이제 통일한국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런 상태 이제 송화비결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예언을 하면서 일본이 열도가 침몰했을 때 정시라고 합시다.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계시면서 일본에서 발생한 난민들 중에서 주요한 인사들을 추려서 빨리 한국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을 우리가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 기술자들을 잘 활용해서 통일한국의 영토를 메우는데 일본인들이 귀하게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영사직을 좀 맡아주십시오. 얘기를 해놓고 김경수 의원한테 아마 문자를 보냈겠죠.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고 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런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대상에 따라서 얘기를 달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 만날 땐 되게 열혈 민주당 지지자이자 네티즌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내가 뭐 회원이 뭐 1000명이 넘게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이 댓글을 달고 우리 쪽으로 여론을 돌리는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아마 했을 것이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계속 작업한 걸 링크를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와중에 오사카 총영사 이런 걸 요구를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든 거기에다 대고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당장 차단 이렇게 하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알아보겠습니다 라든지 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했을 테고 그리고 추천이고 자시고 그런 사람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뽑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드루킹은 자기 회원들에게 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 김경수 의원에게 추천을 했고 자기가 청와대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 3배수까지는 들어간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얘기한 거죠. 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좋았는데 일본에서 외교관 경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인사수석실에서 걸린 것 같다. 우리 정 변호사님 다음번에 통일한국 되면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제가 다시 한번 꼭 추천을 드리겠다. 뭐 이런 종류의 구라를 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멀지 않은 곳에 허경영 선생님 계십니다. 허경영 총재가 공화당 총재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6억, 10억 이런 돈을 모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공탁검사 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전 국민을 속일 필요가 없고요. 골수 지자인 500명이나 1000명만 속이면 되기 때문에 드루킹은 그렇게 해서 한 2000명 넘는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유료 회원 모집한다는 광고는 자주 봤는데 회비를 얼마씩 걷는지 모르겠지만 1인당 10만 원씩만 걷어도 2000명이면 2억입니다. 2억. 그리고 뭐 각종 유료 강연들도 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0명의 회원 중에서 300명이 액티브하게 활동하면서 민주당 지지 댓글을 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라고 해서 강사로 초청받으면 그 안희정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런 강연에는 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 불러다가 유료로 강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반복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명성을 쌓아가고 그 공동체 안에서만 인정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경찰이 명쾌하게 했죠. 서울청장이 수사 브리핑을 하면서 파일은 열어보지도 않았고 간혹가다 감사하다는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갔다는 거 이런 정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어떤 일간지와 인터뷰했던 인터뷰 네이버 글에 가서 김경수 오사카 이런 말을 쓰고 뭐 배신자 이런 단어를 써놓고 옆에 보면 좋아요가 한 120개 이렇게 눌려 있더라고요. 추천 댓글이. 자기네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네가 앞으로 글을 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이가 획 틀어진 사건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아니 이런 치졸한 인간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접근해서 대화를 할 땐 절대 이런 모습을 안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드루킹이 대화를 시도한 사람이 김경수 의원 하나일 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수 일간지는 그 다음번에 또 어떤 의원을 수사 기록을 빼내서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루되어 있는 다른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이런 사람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부풀려 가려고 할 텐데요. 지금 손혜원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저희가 네티즌들에게 카톡, 텔레그램, 뭐 이메일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분들로부터 제보도 받고 정보도 듣고 충고도 듣고 욕도 먹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SNS 다이렉트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트위터에서 DM, 페이스북에서 메시지, 인스타그램 등등에서 이게 모두 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의견들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그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의 몫인 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응했을 것이고요. 드루킹이 또
현란한 말발로 뭐 자기 회원이 몇 명이고 어쩌고 의원님이 어저께 인터뷰 기사 나왔는데 정말 잘 읽었고 저희가 가서 400명 회원들이 가서 댓글 달고 좋아요를 눌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마다할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우리 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런 활동을 당연히 지지하고 성원했겠죠.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대통령과 가깝고 그러하니 이 사람을 확실하게 핸들링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뜻을 관철해야겠다. 이런 의지로 김경수 의원에게 위력을 행사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도 김경수 의원이 안 움직일 것을 드루킹은 알았죠.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오사카 총영사자를 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루킹의 이런 모든 행동들의 초점은 회원들에게 모여져 있다. 그 2,000명 회원에게 어쨌거나 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단체로 힘을 모아서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 이번에 우리가 가서 그렇게 댓글 공작을 하고 나니 김경수 의원이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좀 더 힘내서 하고 다음번에 우리 산자부 장관 인사가 있을 때 우리의 의견을 또 관철시켜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어떻게 반응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루킹한테 중요한 것은 김경수 텔레그램에 뭐라고 떠들고 그 떠든 내용을 이쪽 자기 회원들한테 가져와서 어제 김경수 의원과 긴밀히 다음번 인사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면 2자리 정도의 장관 자리가 빌 것 같다는군요. 거기를 한번 또 도전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회비도 걷고 모르긴 몰라도 회원들 사이로부터 그리고 또 진짜 드루킹이 뭐나 되는 줄 알아서 이것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회원들이 특별 회비도 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명의 여당 정치인들을 접촉을 시도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요즘처럼 모든 국회의원들의 핸드폰 번호가 공개된 세상에선 자기가 메시지를 보내고 읽기만 하거나 혹은 감사하다는 얘기가 떨어진 사람들하고는 전부 다 이가 긴밀하게 상의한 사이라고 회원들에게 얘기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의 키워드는 뭐냐면 회비를 내는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드루킹의 머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120명 되는 민주당 의원 중에 60명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청와대 뭐 등등등등 해서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전체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비를 내는 2,000명 회원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의례적으로 오는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전부 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대꾸를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주당 의원이 누가 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크로라는 신기술로 요즘 잘해주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는데 뭐 우리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정치인이 있다면 그거는 법적인 심판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용서 못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로상의 어떤 이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금전 관계가 오고 갔다면 그거 뭐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제 이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적으로 무슨 알바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들 회원이 열성적으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 뭐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온라인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참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드루킹. 이런 똥파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주변에 더 없을까요? 똥파리로 돌변하기 전까지 똥파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드루킹이 처음 접근할 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오사카 총영사 얘기를 만드는 과정이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뭐 열심히 열성 지지자인 척 활동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워낙 수백 명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들을 받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똥파리인지 아닌지는 되고 나서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 인사청탁을 했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요구를 한 사람들이 뭐 혹가다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저는 잘려 나갔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텔레그램이니 뭐 전화니 이런 걸 들고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일로 사람을 설득해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을 다시 돌이켜 보셔도요.
문재인 후보가 절대적으로 앞서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다만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그룹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한 말로서의 감사 표시는 전 많은 의원들이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게 문재인 캠프나 더불어민주당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같이 대화를 주고받고 한 것들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문제 삼는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입장을 확실히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누구에게나 무슨 메시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웬만한 경우에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런 과정 자체를 문제를 삼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전관계가 오갔거나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졌거나 혹은 인사를 해줄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저희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예. 어쨌거나 이런 일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소통, 뭐 텔레그램이 됐던 카톡이 됐던 SNS가 됐던 우리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의 소통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메시지 보내는 사람들 다 실명 인증해서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자유한국당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신중하게 보고 이번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이런 똥파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증이 없으니까요. 예. 이번에 확실히 드러나게 됐군요. 예전에 드루킹이 하도 그냥 폼 잡고 예언을 해서 이 시대 진정한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글에 주목했던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증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팟캐스트를 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물론 대부분 다 허황된 얘기고 디테일에서 틀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법 문필가가 나왔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런 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예. 하여간 조선일보가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크게 보도했다가 이제 낭패를 겪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경찰청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대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지금 공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깰 수 있는 뭔가 다른 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김경수 의원을 더 이상 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의원으로 옮겨가서 또 똑같은 일을 벌일 텐데요. 한 번이나 충격을 주지 두 번 이상은 저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국민들 중에 그런 얘기 믿을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킹 논쟁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고라드는 것이 맞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의원이 감사합니다 말고 다른 메시지를 하나라도 보냈다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하면 또 물고 뜯으려고 난리를 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좀 잘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 됐든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정도를 문제 삼으면 어떤 정치인이 SNS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축돼서. 하여간 SNS에 노출됐고 또 활발히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똥파리들과 말 섞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일수록 사실 대중들이 후히 점수를 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만만하다고 그냥 뭐 표적으로 삼아서 상처가하기 급급하고 말이죠. 이러면 누가 SNS로 나오겠어요,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좋은 메시지, 나쁜 메시지가 섞이기도 하고 쓰는 입장에서도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맞게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뭐 하면서 고쳐가고 배워가겠지만 여하튼 정치인들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좀 더 아량 있게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라진 20분, 사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이 TV조선의 드루킹 관련 보도에 대해서 잠깐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도현 기자가 이 TV조선의 신동욱 보도본부 부본부장 있잖아요. SBS에 있다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 네, 맞습니다. SBS에 있다가 TV조선으로 갔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TV조선의 드루킹 관련 보도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상당한 부실 보도로 보이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진실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고 또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지금 왜곡 보도는 언론사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한 좀 부실한 보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보도에 대해 평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김창룡 교수님이 평가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도에 대해서 미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위험한 수법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도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경영 기자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TV조선의 완패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KBS 기자 출신의 탐사 전문 기자 그리고 경제 전문 기자 최경영 기자가 그렇게 판단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도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최 기자께서 이제 확인한 결과와 그 다음에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TV조선이 완패할 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집요한 공격 그리고 상처가 나는 것 같으니 연이어서 김경수 의원을 지목해서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자명하지 않냐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뭐 TV조선이 봤을 때는 뭐 살짝 균열이 가는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 물고 늘어지려다가 뭐 이런 보도를 했다라는 지적이죠. 실제로 그만큼 이 TV조선의 보도가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도현 기자가 TV조선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도 책임자인 이 신동욱 부본부장하고 통화를 해서 왜 이렇게 보도를 했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신동욱은 자신이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어요. 신동욱이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취재한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보도했다. 또 우리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출고한 것이다. TV조선 보도에 대해 저 기사는 틀렸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기사 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뭐 앞으로도 상식에 맞게 이 사안을 다뤄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이 상식에 기초해서 기사를 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자신의 상식을 뭐 대중들의 상식하고 맞추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쨌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TV조선 신동욱 부본부장이 했던 얘기가 논리와 양심, 상식에 따라서 쓴 것이고 뭐 기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출고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TV조선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제자 나왔던 뉴스공장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
드루킹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일단 사실 좀 제정신으로 보이지가 않은 좀 그런 상황이고, 네,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요. 예. 그리고 이 경찰도 이 16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활동사항을 보낸 문자가 있으나 그게 꼭 주고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연합뉴스도 16일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 경찰은 이 드루킹이 특정 기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결과를 김 의원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 의원이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김 씨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김 씨는 드루킹입니다. 김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를 김 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김경수 의원이 온유하고 건실한 정치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예의 있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쉽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엮어보려고 똥파리들이 끼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김경수 의원에게 도착한 문자의 수도 한번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만 보더라도 굳이 드루킹을 외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문자가 많아서 아예 그냥 스킵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뭐 김경수 의원이 대중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막 문자를 계속 보낸다고 막 욕을 하면서 문자 좀 그만 보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이 문제에 지금 확 달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막 TV조선 보도를 보는데 뭔가 좀 등골이 쎄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이런 보도를 하면서 지금 명확한 근거나 반론이 담기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조선일보도 어제 일면 머릿 기사로 댓글 기사 목록 김경수에 보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더라고요. 근데 이걸 쭉 보니까 근거가 이 경찰 관계자의 전원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과 관련된 혐의들을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명박 측근들의 증언이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에서 공식 브리핑한 내용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조선일보의 이 보도를 보면 일단 경찰 관계자의 전원이 나오고 그나마 이 경찰 관계자의 표현이 뭐였냐면 김경수 의원을 접촉했다는 것 그리고 기사 목록을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김경수가 어떤 답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경찰 관계자의 전원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루킹이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 부대 진짜 배우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했다는 것 정도. 네, 이게 지금 증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전날 이 TV조선에서 했던 보도와 관련된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을 반론으로 전했는데 뭐 추가적인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김경수 의원의 반론을 넣진 않았고요. 김경수 의원의 이 기자회견을 전하면서 그 뒤편에 경찰이 김경수 의원이 문자를 지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는 대목을 넣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자유한국당의 특검 주장 그리고 안철수가 메시지를 공개하라라고 주장을 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이 드루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내용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 내용에는 뭐 그런 얘기는 없고 또 이거를 신고한 쪽도 민주당이라는 얘기도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조선일보가 TV조선하고 이렇게 달려드는데 굉장히 좀 부실하게 내용을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 과정에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였다고 하면 조선일보의 보도가 아마 지상파를 타고 엄청 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그대로 받아서 이 KBS와 MBC가 보도를 했던 과정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상태였다면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댓글을 조작했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거죠. 그런데 뭐 다행인 거는 지금 지상파가 지금 이성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비교적 차분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언론 상황이었으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참 TV조선이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린 듯합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이 엄청나게 불붙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네, 이 청와대 청원을 가지고도 뭐 일요일 날 TV조선이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뭐 언론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린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 주장의 내용도 이 자유한국당의 뭐 입장을 그냥 전하는 수준이어서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지 자해한국당이 아닙니다. 지금 자해한국당으로 들렸어요. 뭐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건 뭐 오해이실 겁니다. 예. TV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그러니까 TV라고 영문자 TV가 아니라 한글 TV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 지금 청와대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4월 16일 저녁 6시 21분 현재 91,455명. 어이구,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현재 91,000명이 넘었어요. 이거 뭐 20만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TV조선이 자기들도 그거를 보도를 하면서 이 청와대 청원을 보도하면서 뭐 역대급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수치라고 막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게 이른바 언론 탄압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언론 탄압보다는 좀 굉장한 부실 보도를 내놓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여간 TV조선의 그 고성국 시사평론가가 해설위원인가 보죠. 국민청원 제도는 재고돼야 한다. 다른 방송들도 TV조선 사태에 관심을 가져달라. 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예전에 국민TV에서 만났던 동동 PD란 분이 페이스북에 인용을 했는데 이거 정말 참 TV조선으로서는 뭐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관심은 있죠. 관심은 있는데 TV조선이 생각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어서 좀 그게 문제긴 한데요. 예. 어쨌든 이 조선일보의 지금 보도를 하는 양태나 뭐 그런 상황을 또 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하나가 또 있는데 참여연대 관련된 보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조선일보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단물을 다 받아먹는다는 취지의 그런 기사와 사설을 뭐 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조선일보뿐 아니라 뭐 조선비즈, 뭐 TV조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못 참게 된 참여연대가 조선일보, 조선비즈, 뭐 TV조선 기사에 대해서 뭐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정 보도를 요청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이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 조선일보가 11일자에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라는 사설을 실었는데 그 여기에 보면 참여연대가 2006년 종로에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 상속을 조사하던 대기업을 포함해 850개 기업에 계좌당 500만 원 이상씩의 신축 후원금을 달라는 사실상의 청구서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얘기로는 이 참여연대가 기업들한테 너네 500만 원 이상 돈 안 주면 편법 상속을 조사해서 뭐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했다는 건데 참여연대의 입장을 들어보면 일단 후원금이 그 500만 원이라는 게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500만 원 이상씩 후원금을 달라라고 했는데 참여연대가 안내문을 보냈던 거는 후원금은 500만 원까지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삥을 뜯어서 이제 건물을 올렸다는 것도 뭐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비즈 기사에 보면 최근 출범한 4기 동반성장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참여연대 출신이 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익위원 9명 중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2번에 걸쳐서 자신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연구소에 2천만 원을 후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참여연대에는 경제개혁연구소라는 명칭의 부서나 기관이 존재한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기식 의원에게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바도 없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과연 이 조선일보 그룹에, 그러니까 조선미디어 그룹에 지금 데스킹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들 정도이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작은 조직도 아니고 편집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지금 데스킹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조차도 지금 의문이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조선일보 TV조선의 큰 문제점은 반론 취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저 관련한 기사 났을 때도 이자들이 전화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아니 최소한 반론권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를 안 해도? 네네, 그렇죠. 일전에 이 GM 사태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노조를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러니까 노조 비판을 넘어서 거의 뭐 비난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 GM 노조 쪽에 연락을 해봤는데 GM 노조 관계자분이 가장 먼저 했다는 얘기가 조선일보에서 자기들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걔들은 그렇게 쓰겠거니 했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혹은 확인이 아니더라도 이거 반론조차 듣지 않고 계속해서 왜곡 보도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조선일보가 어떤 마타도의 보도를 해도 이게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반론 취재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반론 취재를 안 하니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날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보도만으로 진실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참 조선일보를 보면 뭐 취재를 꼼꼼히 하려는 노력 정도는 보였거든요. 근데 다만 프레이밍을 좀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왜곡적으로 잡아가지고 상황을 호도하는 그런 건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부터는 그런 일들도 거의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드루킹 의혹 그리고 뭐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G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면서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확인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조선일보의 언론으로서의 그런 노력이 뭐 엄청나게 줄어든 것인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정상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는 세월호가 침몰한 병풍도로부터 직선으로 80km 거리에 있습니다. 80km면 직선으로 서울 원주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지만 세월호 침몰 지점은 목포 권역으로 분류됩니다.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알고 서울 MBC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가 묵살당했던 목포 MBC 김선태 전 보도국장의 눈물. 네, 이건 목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서울 MBC가 느껴야 할 텐데. 목포의 눈물 준비했습니다. 한영애 씨 노래 잠깐 들어보시죠. 사공의 뱃노래 감을 거리며 상악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루 PPL 시간이 돌아왔어요. 홍준표입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에서 병원비 보장해준다는 실손보험. 40대 남성이라면은 월 10,000원대고 소중한 우리 자녀는 10살이라면 월 5,000원대에 가입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지. 보험료 비싸서 가입하기 힘든 치아보험도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제 실손보험, 치아보험, 건강보험도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입니다. 당뇨,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전화는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최경환입니다.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다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또 볼까요? 허리벨트를 하고 일했는데 거들형 바디로직을 사서 입은 뒤로 벨트는 안 하고요. 많이 걷는 직업이라 그런지 바디로직을 입은 날에는 허리가 안 아파서 좋아요. 바디로직을 입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많이 걸으면 효과가 더 크다 하겠죠. 바디로직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그리고 친박들 지방선거 어려울 테니까 많이 걸어라. 옛날에는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이 확정이었지만 지금이 어디 그러냐. 이럴 때는 낙선하더라도 바디로직 입고 척추 건강을 챙겨야지. 그것이 장땡이지.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김모 씨, 포장은 대만족이고 구성품도 좋습니다. 홍삼은 아주 건강한 맛이 나고 홍삼 먹고 주량이 늘었습니다. 다 먹어보고 또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컵봉에 아무것도 안 적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회춘했습니다. 20년 전 이회창 씨를 누르지 못했지만 이젠 정성농장 홍삼을 먹고 꼭 역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겠습니다. 아니, 이 누구지? 이름이 아니 이 씨발 새끼, 이 새끼가 충남 도지사로 나가? 정성농장 홍삼, 이 귀한 홍삼을 왜 이 새끼한테 줬어? 이종황입니다. 땅콩 새싹은 고혈압, 당뇨 예방, 피로 회복, 콜레스테롤 저하, 전립선 항암 효과, 항산화, 심장질환 예방, 자양 강장에서 짱입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해 노화 방지, 임산부 건강 증진, 태아 두뇌 발달까지 그 생각 없이 마시는 차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면 선택은 확실하겠죠.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닷컴, 전창걸몰닷컴.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셔봤는데 이 새싹 땅콩차 많이 마신다고 그게 땅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도리어 확 그냥 커집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올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올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살구와 다래님, 그날바다 부산 시사회를 다녀왔습니다. 영화는 담백했습니다. 가슴 아플까봐 망설이는 분들도 보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고, 누구개님, 지난 토요일 수원 영통에서 미친 김 감독을 직접 뵙고 그날 바다를 관람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